오늘 밤도 잠들기 전 월급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계시죠? 10년 뒤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후에 늪에 빠질까? SP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누군가는 안정성을 외치고 누군가는 AI 시대엔 나스닥이 정답이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둘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건 왜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두 지수의 본질,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맞는 전략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SP500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공룡부터 코카콜라, JP모건, 존슨앤드존슨까지 미국을 먹여 살리는 500개 기업이 한데 모여 있는 거죠. 축구로 치면 메시, 호날두 같은 스타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수비수, 철벽 골키퍼까지 완비한 국가대표 드림팀이에요.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베팅하는 것과 다름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문제가 생긴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새로운 유망주를 데려오죠. 마치 프로 스포츠 리그처럼 성적 부진하면 강등당하고 잘 나가는 팀이 승격하는 구조인 거예요.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자동으로 작동하니까요. 실제로 과거 S&P 500 편입 종목 중 상당수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했죠. 워런 버핏이 왜 아내에게 유산의 90%를 S&P 500에 넣으라 했는지 아시나요?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 그게 바로 S&P 500의 본질입니다. 솔직히 SP500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익률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답답하죠. 나스닥은 로켓처럼 치솟는데 이건 뭐 거북이 걸음 같고요. 주변에서 나스닥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괜히 조바심 나잖아요. 근데요, 폭락장이 한번 오면 생각이 확 바뀝니다. 2022년 기술주 대학살 기억하시죠? 금리 인상 칼바람에 나스닥이 30% 넘게 곤두박 질칠 때 S&P 500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S&P 500 안에는 IT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이 골고루 섞여 있죠. 기술주가 휘청거릴 때는 JP모건 같은 금융주가 버텨주고, 경기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어차피 사야 하는 치약, 세제 만드는 생필품 기업들이 방어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항공모함 같습니다. 스피드보트처럼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태풍이 몰아쳐도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묵묵히 항해를 이어가며 목적지까지 느리지만 확실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투자, 계좌 열어보기 무섭지 않은 투자, 그게 SP500이 주는 진짜 가치예요. 하지만 세상엔 세상의 느긋한 항해에 만족 못하는 분들이 있죠. 더 빠르게, 더 화끈하게 자산을 불리고 싶은 욕망, 그런 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혁신의 성지 나스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즘 나스닥 수익률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AI 열풍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니까요. 주변에서 나스닥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탄 이 기차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솔직히 아찔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아요. 비유하자면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거주 가치를 훨씬 넘어선 가격? 이미 미래 10년치 기대가 반영돼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은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 와 있는 겁니다. 공기도 희박하고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치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 주식시장에서 진리거든요. 급격하게 치솟은 주가는 하락할 때도 그만큼 깊은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22년 금리 인상기 때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하루아침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공포, 직접 겪어보면 밤잠을 못 잡니다. 지금 수익률에 취해서 리스크를 잊으면 안 돼요. 투자는 탐욕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하는 겁니다. AI가 대세라서 다들 산다니까 이런 이유로 뛰어들었다간 고점에서 물리는 호구가 될 수 있어요.
나스닥은 분명 매력적인 지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계의 눈을 늦추면 안 됩니다. 나스닥 100이라고 하면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은 상위 몇 개 빅테크가 지수 전체를 쥐락펴락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 5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나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거리는 구조인 거죠. 이게 진짜 분산 투자일까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나스닥에선 잘 통하지 않는 셈이에요. 자, 이제 역사 수업을 좀 해볼게요. 2000년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며 모두가 열광했죠. 너도 나도 기술주에 전 재산을 몰빵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도 수두룩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80%요. 1억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회복에 걸린 시간 무려 15년입니다. 15년이면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30살에 투자했으면 45이 돼서야 겨우 본전인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계좌가 시뻘건 마이너스인 상태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계좌가 마이너스 40%가 되어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하면서 웃으며 추가 매수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강심장 아니면 나스닥 100은 달콤한 수익률 뒤에 숨어서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고민되시죠? S&P 500은 안전한데 좀 심심하고 나스닥 100은 짜릿한데 무섭고 도대체 뭘 사야 하는 거냐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 사세요. 짬짜면 전략입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둘 다 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비율인데 이건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25살 사회초년생 김대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한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시간과 노동소득입니다. 앞으로 40년 넘게 투자할 수 있고 설령 크게 잃어도 월급으로 다시 채울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나스닥 비중을 50%에서 70%까지 과감하게 가져가도 됩니다. 젊을 때 겪는 하락장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주식을 싸게 줍줍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인 거죠. 지금 맷집을 키워두면 나중에 큰 목돈 굴릴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퇴를 5년 앞둔 55살 박 부장님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분한테 자산 반 토막은 곧 노후 파산을 의미합니다. 회복할 시간도 없고 다시 벌어들일 노동소득도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SP500 비중을 70% 이상으로 단단히 가져가고 나스닥은 양념처럼 살짝만 얹어야 해요.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수익률 욕심내다가 노후 자금 날리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이, 소득, 자산 규모, 심장 강도에 따라 최적의 비율은 전부 달라집니다. 남들 따라 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은퇴 자금이 반 토막 나는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60대의 노후 자금이 절반으로 쪼그라들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까지 전부 계획이 틀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제 방을 높이 쌓아두듯 포트폴리오도 견고하게 짜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에요. 이름이 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태양계처럼 계좌를 구성하는 겁니다. 중심에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들이 도는 구조 아시죠? 투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태양광, 그러니까 코어 자리에는 S&P 500을 배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 정도를 이 든든한 녀석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전체 자산의 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시장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코어가 버텨주니까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폭풍이 와도 중심이 단단하면 버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주변을 도는 행성, 세틀라이트 자리에 나스닥 100을 배치합니다. 전체의 30%에서 40%에서 40% 정도요. 이 친구의 역할은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 알파를 노리는 겁니다. 기술주가 불장일 때 수익률을 확 끌어올려주는 부스터 역할이죠.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주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하락장이 왔을 때 계좌가 박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챙기는 거죠. 둘의 장점만 취하는 균형 잡힌 전략, 욕심과 안정 사이에서 현명하게 줄타기하는 기술. 그게 바로 코어 세틀라이트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조정 오면 그때 사야지.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 현실은 어떻던가요? 기다리면 주가는 더 오르고 막상 폭락이 오면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죠. 저도 그랬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절호의 기회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려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일 더 일 빠지면 어떡하지?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온갖 공포가 밀려왔죠. 결국 바닥에서 못 샀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공포를 쏟아내고 주변에선 다 팔았대고 그 분위기에서 매수 버튼 누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타이밍 맞히는 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들도 번번이 예측이 예측에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적립식 투자, 영어로 DCA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약자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날 비거나 눈이 오나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면 적게 사지고 싸면 많이 사지죠. 자동으로 평균 단가가 관리되는 마법 같은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뇌를 빼고 투자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예측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세요. 월급 올리고 자기 개발하고 투자금은 기계처럼 시장에 던져두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에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적립식 투자도 시작했고요. 이제 부자 되는 일만 남은 걸까요? 안타깝지만 아닌다. 진짜 최종 보스는 아직 등장도 안 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 숨어있는 공포와 탐욕이에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타도 운전자가 겁에 질려 핸들을 놓아버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선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멘탈 관리예요. 하락장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뉴스에선 연일 경제 위기를 외치고 유튜브엔 이번엔 진짜 다르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영상이 넘쳐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폭락 소식뿐이죠. 계좌를 열어보니 시뻘건 글씨로 마이너스 30%. 이때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진짜로 아파요. 그래서 뇌가 속삭이죠. 그냥 팔아버려.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손절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반대 상황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 말이죠. 주변에서 누구는 몇천 벌었대, 누구는 테슬라로 대박 났대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나만 바보같이 소외되는 것 같은 포모 후군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애써 세운 원칙을 버리고 최고점에서 풀매수를 해버리죠. 벼락거지되기 싫어서 벼락투를 했다가 진짜 벼락을 맞는 거예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결국 소용없어요.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사실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파헤쳐보면 싹이 틀 수가 없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산이 시간의 힘을 빌려 자라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줘야 해요.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 100년간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쇼크,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결과는요? 미국 시장은 매번 일어났습니다. 더 높이 올라갔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는 곳, 그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폭락장이 왔을 때 패닉에 빠져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과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부의 열매를 땄죠.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으세요. 폭락장은 주식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기세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끝에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S&P 500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 나스닥 100은 자산을 키우는 창입니다. 둘 중 뭐가 정답이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자신의 나이, 성향, 상황에 맞게 비율을 정하고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것, 그 꾸준함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원칙만 지켜간다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상상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